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제가 20대 때 첫 직장에서 4년 동안 이 열정페이로 엄청 열심히 일했죠. 근데 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몇 달을 기다려도 안 줘서 결국은 제가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했고 결국은 퇴직금을 이제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저 말고 다른 이제 직원들은 이 회사를 믿고 기다린 거죠. 근데 결국 회사가 이 부도를 내면서 결국 직원들은 이 퇴직금을 떼이고 만 거예요. 예전에는 이 퇴직금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막 다른 데 쓰고 나중에 부도 나면은 퇴직금 안 주고 배째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은 이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서 이런 리스크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퇴직연금은 이 회사가 그 직원들의 이 퇴직 재원을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금융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금융사에서 갖고 있는 이 퇴직 재원을 이제 직원들에게 주는 제도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도대체 퇴직연금이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게 어디 금융사에서 어떻게 지금 투자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퇴직연금이 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거냐고 놀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죠. 퇴직연금은 DB랑 이 DC로 나뉘는데요. DB는 솔직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DC는 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요. 이 투자 수익률에 신경을 써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퇴직했을 때 받는 이 퇴직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만약에 급여가요. 월 300만 원인 사람이 30년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걸 DC형 1번은 DC형 퇴직연금을 잘 분산 투자해서요. 한 연 8% 정도 수익을 냈어. 두 번째는 그냥 원리금 보장으로 그냥 방치한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이 둘의 경우를 비교해보면은 30년 뒤에 2억 7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게 급여가 높을수록 혹은 이 수익률이 높을수록 차이는 더 벌어져요. 단지 관리했냐 아니면 방치했냐 이 둘의 차이거든요. 근데 누가 수익률 1%로 이런 걸 방치하냐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수익률 1%로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 퇴직연금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한 회사에서 뭐 20년 넘게 이렇게 근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통 몇 년에 한 번은 회사를 이직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 DB가 됐든 아까 얘기한 DC가 됐든 혹은 퇴직금 아니면 일반 퇴직금 제도도 있거든요. 이때 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 퇴직금 받으면 그냥 집 사는 데 쓰거나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야, 너네 이거 은퇴 자금으로 잘 좀 굴려보라고 여러 가지 이 세금 혜택을 준 거죠. 이 IRP 계좌의 세금 혜택은 그 연금저축이랑 같거든요, 거의.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세액공제가 있죠. 얘도 연금저축이랑 똑같은데 이제 IRP 계좌는 퇴직 재원 말고 이제 추가로 납입한 돈에 대해서 연 7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말 정산 때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연금저축에 400만 원이랑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00만 원까지만 하죠. 근데 이게 그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 세액공제 혜택이요. 다들 이게 엄청 커 보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혜택이 크지 않거든요. 진정한 혜택은 이 세액공제가 아닌 뒤에 나오는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거든요. 과세 이연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그 IRP 계좌 안에서 이제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이 아무리 발생해도 세금을 당장은 10원 한 푼 떼지 않아요. 이게 뭐 투자로 인한 이제 양도 차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 소득도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퇴직금을 받으면 이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거든요. 이 세금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의 로스 없이 복리로 온전히 수익을 키울 수 있는 거죠. 퇴직금에 대한 소득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만약에 뭐 급여 300만 원인 사람이 5년 동안 일해서 퇴직금이 만약에 1,500만 원이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는 한 3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크지 않죠. 근데 이게 소득이 높거나 근무 기간이 길면 달라져요. 그래서 10년 근무해서 만약에 퇴직금을 1억 받는다. 그러면 세금은 550만 원이죠. 그럼 꽤 크죠. 2억을 받게 되면은 2천만 원이 퇴직금 소득이에요. 만약에 3억을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4,200만 원이 퇴직소득세죠.
그러니까 1월 만약에 IRP 계좌로 받게 되면은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 복리 수익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 중간중간에 이 세금의 로스가 없어야 유리하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현저히 벌어져요. 제가 5천만 원 퇴직금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20년간 투자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수익률은 8%가 났어. 근데 1번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3년마다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그 주식 양도소득세 22%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어요. 그 두 번째 안은 이걸 IRP 계좌를 운용해서 이제 세금의 어떤 손실 없이 복리 수익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얼마나 크냐면은 보시면은 원금 5천에 그래서 수익률이 거의 5,600만 원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수천만 원이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 IRP 계좌는 나중에 세금을 내긴 해요. 이제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이제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이제 5.5% 저율 과세로 끝나거든요. 이것도 혜택이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2%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비교하면은 35살에 회사를 퇴직해서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을 똑같이 연 8%로 투자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얘는 그냥 일시금으로 탄 거예요. 일시금으로 타서 직접 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거야 해서 투자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IRP 계좌로 잘 받아서요. 이 절세 혜택을 잘 누리면서 이제 투자한 거죠. ETF나 펀드로. 이 두 개를 또 비교해 보면은 이 세금의 차이가 크잖아요.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4천만 원 넘게. 이거는 지금의 세율이 22% 그대로일 때 가정인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33% 혹은 그 이상 오를 수도 있거든요. 증세는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6천만 원 넘게 차이가 벌어지죠. 지금 이거는 앞서 말했던 그 사고 팔 때마다 세금 로스가 없어지는 이 과세 이연은 제외하고 이건 계산한 거거든요. 막 이걸 같이 계산하면은 이 차이는 훨씬 몇 배로 커지겠죠. 이처럼 퇴직연금과 이 IRP 계좌는요, 연금저축처럼 이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유용하거든요. 이 세금 혜택이 정말 커요. 근데 연금저축 대비하면 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연금저축과 달리 이 주식에요. 100% 투자하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30%는 채권과 같은 이제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정부가 왜 내 돈을 이렇게 규제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공격적이라 그렇지 30% 안전자산 섞어서 70% 주식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뭐 나쁜 투자 전략은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단점은 이게 그 연금저축과 달리 그냥 계좌에 운용 그 보관 수수료가 있어요. 뭐냐면은 ETF나 펀드 수수료가 아닌 그냥 돈을 보관만 해도 막거만 놔도 이 금융사에서 이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가는 거예요. 이게 좀 안 좋죠. 근데 이런 수수료는 대체적으로요 증권사가 싸요. 그리고 은행이나 이 보험사가 이게 무지 비싸죠. 요새 삼성이나 이제 미래에셋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은 이 IRP 계좌 수수료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0%예요. 근데 은행과 보험사들은 이 관리 수수료로만 꼬박꼬박 매년 0.2에서 0.6%씩 이제 받고 있죠. 돈 떼가는 거예요. 사실 그 연금저축도 그렇고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그렇고요. 이 IRP 계좌도 그렇고 모두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이게 여러 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도 있고 수수료도 제일 저렴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이 증권사가 아닌 이제 은행이나 혹은 보험사에서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연금저축 퇴직연금 수익률이 늘 1%라고 막 그 비난받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 저는 이거 때문인 것 같거든요. 퇴직연금은 일명 꺾기가 심해요. 뭐냐면은 퇴직연금을 가져오기만 해도 이게 다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에서 관리 수수료를 꽤 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 무언의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응? 우리 대출 해줬는데 보험이 아니라 이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가입해 우리한테 아니면은 우리 대출이자 올린다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은 너무 좋은 먹거리죠. 특히 이제 그 대기업들이 보험사 계열사를 다 하나씩 끼고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이 직원들 퇴직연금을 이 계열사 보험사에 몰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푸본 현대생명이라는 데가 그냥 적자였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 퇴직연금을 계속 몰아주니까 뭐 땅 짓고 헤엄치기로 계속 성장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푸본 현대생명의 퇴직연금 수수료가 만약에 싸거나 수익률이 좋은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하지만 계속 그냥 그룹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는 거죠. 혹은 이제 대표랑 친한 지인이 있는 보험 설계사에게 가입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이게 근데 당연히 이 수익률 관리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설계사분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지금 십몇 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대부분이 그 원리금 보장형에 있고 수익률 1%를 1에서 2%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은행이나 이 보험사들이 뭐 굳이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손쉽게 지금 벌고 있는데 굳이 뭐 할 필요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커요. 이게 좀 안타까우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직장인들의 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 도입된 게 이 퇴직연금인데, 그쵸? 근데 존리 대표 말대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돈벌이 수단으로 좀 전락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다고 이런 후진적인 이 한국의 퇴직연금 시스템을 욕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돼 있나? 잘 내가 직접 챙겨야 돼요. 내 퇴직연금이 지금 DB냐 혹은 DC냐, 혹 DC형이면은 어디 금융사에서 지금 어떻게 좀 투자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IRP 계좌는 지금 있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투자되고 있고 또 계좌 수수료는 몇 프로인지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아마 대부분이 그럴 텐데 은행이나 이 보험사에 원리금 보장으로 1%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면은 빨리 증권사로 이걸 옮길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이 펀드나 ETF로 옮겨서 적극적으로 내 퇴직연금 자산을 투자해야 돼요. 이걸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거는 진짜 수십 년 뒤 이제 미래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단지 조금 신경을 쓰고 관리했냐 혹은 방치했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노후 생활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좀 명심해야 돼요. 말했지만 이 DC형으로 수익을 관리했냐와 안 했냐에 따라서 수억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거 매매 차익의 세금을 그대로 낸 것과 IRP 계좌의 과세 이연 혜택을 살린 거는 또 몇천만 원 차이가 나고요.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아 투자한 것과 그리고 IRP 계좌로 나중에 저율 세금 뗀 거는 이것도 또 몇천만 원이 차이 나죠. 이렇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정부가 주는 이 세금 혜택을 꼭 살려야 돼요. 간혹 이제 이 DB나 DC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급여가 이 오르는 것보다 이 투자 수익을 낼 자신이 크면요, 그러면은 DC를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자신은 없다고 하면은 DB 선택하면 돼요. 보통은 이제 급여가 오를 가능성이 큰 한 20대에서 30대 분들은 이제 DB를 많이 선택하고, 40대부터는 좀 급여 오르기 쉽지 않으니까 DC를 많이 선택하는데, 저는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DC를 선택할 것 같아. 적극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은퇴 시점까지 수십 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내가 급여가 오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DC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직장인도 이렇게 뭐 800%, 1800% 이렇게 연봉이 오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10년 사이에 2배 연봉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사회는,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죠. 결코 이 노동주의 사회 아닙니다. 이 자본이 불어나는 속도를 급여로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 훌륭한 노동자가 되려고만 하면은 평생 자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본주의 속성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 원리금 보장 1%에 그리고 은행이나 이 보험사에 이 먹거리로만 전락한 이 퇴직연금 시장은요, 진짜 이 존리 대표 말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제 고질병이자 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이 돈들이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되어서 그 성장에 과실을 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나마 암울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그나마 좀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만간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프리랜서로 좀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증권사들과 제휴해서 오늘 좀 얘기했던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나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뭐 ISA 계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개설을 해주고 이제 자문 업무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치된 돈들이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되는데 좀 1%라도 좀 보탬이 돼봐야겠죠. 물론 뭐 지금은 저에게 작은 부업이지만 제가 몇 년 안에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이 일을 30년, 뭐 40년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야말로 제 평생에 좀 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정나면 좀 공지 드릴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퇴직연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